예, 이번 시간에 선납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75페이지고요.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이 되겠는데 법인 개인 구분 없이 법인세, 지방소득세가 모두 포함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기납부세액 중에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그러니까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 또는 환급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거는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할 때 사업자 등록번호 모를 때에는 0번을 이제 숫자 0을 이제 10개 찍어 갖고 이렇게 신고하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숫자 0을 10개 찍어서 신고하셔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지방세법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될 때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갈수록 이제 신고서 작성할 때 우리가 좀 힘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쪽에서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도 필수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할 때 별도로 해도 되지 않느냐, 따로 관리해도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원천징수 관련되는 선납세액 명세서 이 부분들이 결국에 이중일이 됩니다. 한 번 할 때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작업하실 때 그러니까 그 납세지까지 다 같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세무사랑에서 원래는 관리가 안 되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관리되도록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상에 원천징수세액이 정확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 정리를 했는데, 이게 내가 기장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는 입력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선납세금의 계정별 원장상의 금액하고 비교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우리가 쭉 입력되어 있는 원천징수세액하고 선납세금의 계정별 원장상에 있는 금액하고 비교해갖고 맞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중간예납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비교해서 차이 원인을 찾으시면 되고, 자, 계정별상의 그 차변 우계 합계액 중에 중간예납세액과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되는 사례를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납세금 관련되는 사항이고요. 원래 이제 법인 조정에서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은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는 과정인데, 요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관리 쪽에서 일반 전표 입력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계 데이터 중에 3월 25일자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이 나와 있죠. 그죠? 그 이자 수익이 200만 원일 때 그 법인세 28만 원과 지방소득세 2만 8천 원 차감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대체 전표로 분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보시면 지방세와 법인세 원천징수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76페이지와 77페이지에 구분할 수 있도록 내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정확하게 구분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적요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적요는 F8번 적요 수정을 통해서 적요 1번에다가 제가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이라고 표시를 했고, 2번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법인세 원천징수와 지방세 원천징수를 이렇게 구분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납세금을 회계 처리하실 때에는 대체 분계로 하셔야 됩니다. 가끔씩 대체 분계가 아니라 입출금 전표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가끔씩 나오는데요. 입출금 전표로 처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원천징수세액이 우리 교재에 있는 76페이지에 있는 그 캡처 화면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다음에 우리 법인 조정에서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로 가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관련해서 그래서 확인 버튼을 통해서 모두 삭제하고 새로 불러오겠느냐 예라고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될 때 적요에 보시면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지방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부분만 체크를 하셔갖고 데이터를 삭제하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세 납세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원천 징수 의무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관련되는 부분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와 관련되는 건 78페이지에 화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회계 관리 쪽에 우리 기초정보에 보시면 거래처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에서 확인하는데 금융기관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원천납부세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 그래서 농협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시면 7번, 오른쪽에 7번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등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지방소득세 납세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한은행도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해서 등록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거래처 등록할 때 이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첫 번째 우리 세무조정을 할 때 원천 납부세액이 있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시고 미리 거래처 등록에다가 미리 등록해 놓으시면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전부 내국인이죠. 내국인이고 이자 관련되는 부분 조회를 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F2번 조회해서 찾으시면 2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자, F2번 조회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해서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종료하신 다음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원천 납부세액이 42만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 나와 있는 이 42만 원에 대한 금액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계정별 원장 쪽에 가서 선납세금 계정별 원장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136번에서 확인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차액 부분을 확인하시면 돼요. 28만 원하고 14만 원 있고 28,000원, 18,000원 있고 중간예납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42만 원과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셔서 맞으면 모든 게 다 정상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우리 세 번째 탭에 있는 기타 서식 및 지방소득세 쪽에 가셔갖고 법인 지방소득세에 보시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특별징수세액 명세서 쪽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우리 교재 80페이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작성하실 때 작성하는 방법은 F12 전표 불러오기가 있고 CF12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은 CF12 원천 납부세액 불러오기 명세서, 즉 법인세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지방소득세 관련되는 특별징수지까지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거래처 등록에서 그러한 정보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세 특별징수지를 별도로 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입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처 등록에서 자동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하시고요. 그래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가서 F12 불러오기를 눌러서 작성하시게 되면 원천 관련되는 부분 있죠. 특별징수 납부세액 관련해서 42,000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우리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거래처 등록에서 미리 좀 관리를 하시면 편리하다.
그러니까 은행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지방소득세 납세지 등록을 미리 하게 되면 나머지 내용들이 좀 자동으로 정리되고 있다. 프로그램이 개선되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선납세금 관련되는 부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